안녕하세요. 피부를 바꾸는 생각, 여러분의 좋은 피부를 위한 고민을 들어줄 이성래 교수입니다. 오늘의 뷰티클은 지성이다 하시는 분들 다 들어와. 지성 피부들을 위한 꿀팁 대방출 시간입니다. 지성 피부는 어떤 유형인가요, 교수님? 자, 지성 피부는 보통 수분과 유분이 과잉 분비되는 일반 지성 피부와 또 유분은 많이 분비되는데 상대적으로 수분이 부족한 수분 부족 지성 피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아, 지성인데 네. 수분 부족 지성 피부가 있구나. 네. 유분과 수분이 모두 과잉 분비되는 피부 같은 경우에는 외관상으로 봤을 때 어떨까요? 좀 번들거리고 각질층도 좀 두껍고 왠지 봤을 때 좀 깨끗해 보이는 인상을 주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수분이 부족한 지성 피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늘 건조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유분이 많은데 왠지 모르게 세안을 하고 나면 당겨요. 그런데 내 피부는 번들거리고 가끔씩 코에 블랙헤드도 올라오다 보니까 당김에도 불구하고 뭐를 잘 바르지를 못해요.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요, 모공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즉 육안으로 봤을 때 모공 자체가 보입니다.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피부이기 때문에 그만큼 분출되는 피지의 양이 많으니까 모공의 크기도 커야 되겠죠. 그렇죠? 지성 피부의 어떤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성 호르몬의 과잉 분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 피부는 여성보다는 남성들에게 많은 피부 유형입니다. 그리고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분비되는 피지의 양이 많다 보니까 코에 있는 블랙헤드나 아니면 볼이나 턱 주변에 있는 화이트헤드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많이 생기죠. 반대로 지성 피부도 좀 장점은 있어요. 뭐가 장점일까요? 주름이 잘 안 생겨요. 그렇죠. 아무래도 각질층이 두껍고 피지 분비가 많이 분비되는데 이 분비되는 피지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지성은 좀 많이 분비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피지의 역할은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자극을 받거나 뭐 아니면 주름이 생기거나 그런 증상은 건성 피부보다는 훨씬 덜합니다. 그러면 지성 피부의 원인은 뭘까요?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전적인 요인이 큽니다. 그리고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올 수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 지성 피부에서 피지 분비를 촉진시키는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춘기 때가 가장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피지 분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고 그때 지성 피부, 그래서 여드름 피부가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원인으로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을 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추운 날보다는 더운 날 좀 더 피지 분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요. 피지선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피지 분비가 좀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교수님, 현대 사회를 살면서 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스트레스 안 받고 지성도 건성도 아닌 피부로 살고 싶지만 그게 안 되니까 지성 피부 같은 경우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리의 첫 번째가 뭐죠? 세안이죠. 네, 피해야 될 게 뭘까요? 알칼리성? 아니다. 맞나? 과도한 세안이에요. 아. 역시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피지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더 철저하게 세안을 합니다. 이중 세안, 삼중 세안까지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처음에는 피지를 제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피부가 좋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강한 세안을 계속 하시게 되면 나중에는 수분 부족 지성 피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성 피부인 분들은 세안을 너무 과다하게 하면 안 된다고. 지성 피부일지라도 지성 피부인 분이 아니라 지성 피부일지라도 일지라도? 지나치게 강한 세안제를 사용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세안제를 쓰시면 좋냐면 젤 타입이 좋습니다. 보통은 밀크 타입, 크림 타입, 오일 타입 많이 있죠. 지성인 경우에는 젤 타입의 세안제를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물의 온도는 미온수가 좋아요. 물론 피지를 많이 흡착하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물이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또 뜨거운 물을 자꾸 사용하시게 되면 그 역시 피부 건성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떤 건성이죠? 수분 부족. 그렇기 때문에 젤 타입의 세안제를 이용해서 미온수로 세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젤 타입의 세안제 같은 경우에는 유분이 전혀 함유가 되어져 있지 않잖아요. 네. 메이크업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밀크 타입을 사용하시고요.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젤 타입을 사용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토닉을 사용해야 되겠죠? 어떤 토닉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까요? 좀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거? 보통 정말 번들거리는 지성 피부다. 그러면은 소량의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토닉을 사용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장기간 사용하시게 되면 어느 순간 건성화가 될 수 있으니까 매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가끔씩 사용해 주시는 거는 도움이 되죠. 가끔이라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은 쭉 사용하시다가 이젠 내가 이 번들거리는
번들거림이 좀 잡혔다, 좀 덜 번들거린다, 이럴 경우에는 무알콜 토닉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지성 피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올라오면 그 부위만 국소적으로 알콜 토닉을 사용하시고 다른 부위, 유종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사용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건조해지게 되겠죠. 두 가지 토닉을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단계 각질 제거죠. 네. 건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각질 제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럼 지성 피부는 어떨까요? 많이 해야 돼요. 예, 많이는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거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가 생기는 원인이 각질층이 모방 막고 있어서 아니면은 정말 어떤 노폐물이 끼어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주기적으로 제거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좋고요. 예, 아주 많이 번들거린다 그러면은 2번 정도도 괜찮습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한 가지 스크럽만 계속 쓰시는 것보다는 뭐 스크럽 타입을 한번 쓰셨으면 그 다음에는 피지를 좀 제거해 줄 수 있는 머드팩을 한번 해주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병행하시는 왔다 갔다.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오히려 한 화장품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써야 효과가 네.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병행도 방법이 될 수 있군요. 그럼 건성 피부도 화장품 바르는 게 중요했듯이 네. 지성 피부도 중요하겠네요. 현재 지성 피부일지라도 계속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시게 되면 어느 순간 여드름 피부. 수분이 부족한 지성 피부가 돼요. 수분부터 부족해집니다. 수분이 부족한 지성 피부가 되면 번들거리는데 당겨요. 그리고 블랙헤드가 생기는데 예민해져요.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성 피부일지라도 수분은 공급해주는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좀 조심하실 게 뭐가 있냐면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는 화장품 성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을 유발하지 않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성 피부 전용 제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논 코메도제닉이라고 해서 코메도를 유발하지 않는 화장품이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러한 제품을 이용해서 보습 관리는 잘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성 피부는 논코메도 제품. 논 코메도제닉 제품을 사용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지성 피부의 원인은 첫 번째가 유전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지은 씨 말대로 한 번 지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 그건 아닌 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빼앗길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수분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나이를 먹으면서 피지선이라던가 땀샘의 기능 자체가 다 퇴화가 됩니다. 자꾸 쇠퇴가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지성이었는데 오히려 나이를 먹으면 전혀 지성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자, 지은 씨, 그럼 오늘도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비록 제가 지성 피부는 아니지만 네. 지성 피부인 분들을 만나면 제가 네.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테마로 만날까요? 지성을 했으니까 네. 이제 여드름을 하지 않을까. 지성 피부에서 파생된 문제성 피부 유형인 여드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지성 피부만 갖고 있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미 여드름 피부로 됐거나 네. 하신 분들이 많겠죠. 지성 피부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번들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T존은 번들거리는데 볼 부위는 예민하거나 아니면 T존은 번들거리는데 볼 부위는 정상이거나 이런 걸 복합성 피부라고 하거든요. 네. 대부분은 복합성 피부로 바뀝니다. 그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전체적인 지성 피부일지라도 얼굴에 있는 피지선의 크기는 다 다르거든요. 지성인 부위는 지성처럼 관리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위는 사실상 또 다르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구나. 네. 네, 이번 시간에 이렇게 지성 피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성 피부에서 여드름 피부가 되신 분들 네. 꼭 들어야 하는 강의가 될 것 같네요. 유님들 따라오세요. 팔로미.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